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휴일이죠. 네, 오늘은 근로자의 날로 쉬는 날인데 미국 시장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네, 한국 시장은 쉬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을 한번 짚어보고 리뷰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월이 내일이 이제 금요일 시장은 열리는데 이제 우리는 또 휴일에 들어가고 우리는 이 상황이 좀 아고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이 강할 때 우리가 장이 좀 열려줘야 되는데 이 매칭이 잘 안 되는데 일단 5월 새롭게 시작하는 5월이 들어왔는데 시장이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좀 보고 느끼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은 GDP 역경을 이기고 강한 반등이다.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죠. 2% 넘게 하락된 것을 뒤집어서 올려놨는데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머물르기보다는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더 집중한다. 넥스트. 그렇죠. 넥스트는 어떻게 되는가? 네. 과거, 프리비어스, 과거보다는 넥스트에 더 많은 관심과 방점을 찍고 있다. 상장이 이제는 악재에 조금씩 둔감해지고 호재에 민감해지는 전형적인 민감이 아니라 민감해지는 전형적인 강세장으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변화의 흙먼지가 4월 말을 기점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인 난 메이 5월에는 팔지 말아라. 이미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선반영이 많이 됐다. 원래는 이제 5월에 항상 1월부터 4월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5월에 좀 쉬어가고 좀 쉬었다가 다시 여름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빠져서 연말에 올라가는 형태인데 올해는 5월에 팔아야 될 그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not selling May다. selling 이제 줄라이에 된 거죠. 네, 줄라이 7월에 파는 게 맞을 것 같다. 변화의 흙먼지 바람. 미국이 생각보다 강하게 잘 버티는 모습.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한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 이것이 섞여 나오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시장도 얼굴을 살짝 바꾸고 새로운 변화의 탐색을 모색하고죠. 그 핵심은 신정부의 출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6월 3일이면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정치 리더십과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실력과 생각과 철학이 어떻게 녹여들어갔는지를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를 시작해봅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이제 주식 시장을 보면 바닥에 있다가 확 치고 올라갔죠. 네, 다우도 이렇게 있다가 나스닥도 S&P 500도 전부 다 2%씩 넘게 하락하다가 다우는 플러스 0.35, 나스닥은 마이너스 0.09, S&P 500은 플러스 0.15 강하게 돌려놓는 그러한 모습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이죠. 금일은 이제 미국 GDP하고 PC 물가지수, 그 다음에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아주 묘하게 얽히고 설킨 날이었죠. 한번 하나씩 뜯어봅시다. 네. 트럼프는 모든 게 이제 바이든 탓으로 돌렸다. 1분기 역성장 바이든 탓이다. 다른 분기도 사실상 바이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하루아침에 나빠질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바이든 때문이다. 1월 20일 취임 얼마나 나쁜 상황을 내게 물려줬는가. 트루소셜을 통해 바이든의 주식시장이 트럼프 것 아니다. 바이든의 주식시장이 내 것이 아니다. 나는 1월 20일 취임했다. 관세는 곧 발효된다.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고 호황을 맞이하겠지만 바이든이 남미 흔적을 지워야 한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호황이 시작되면 전례 없을 것이다. 상당히 X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겁하고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죠. 이런 작자가 제국의 왕이 된다는 건 미국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작자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새로운 리더십, 제국의 리더는 저런 모습은 아니죠. 네, 저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영향 무마한 내각회의를 내용을 이제 발표하면서 내각을 오픈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지저주를 하면서 굉장히 조급한 모습을 많이 나타나죠. 특히 피터 나바로 같이 아주 강경론자들이 인도 협상 가능성 빠르게 진행 중이다. 얼마나 초조함이 묻어있는 말입니까? 네, 제이미스 그리어 USTR 대표도 협상 체결 몇 주 안 남았다. 중국에게 계속 트라이하고 있다. 뭐 이런 류의 여러 가지 생각들었는데 네. 오늘 중국 쪽에서 뉴스가 나왔죠. 미국과 협상을 미국이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는 그 사실을 또 거부하는 거죠. 자존심 상하니까 인정을 안 하는 모습. 상당히 미국의 여러 정부 관료나 대통령부터 조급함, 전략의 부재, 철학의 부재,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훨씬 더 많이 연결되고 스마트하고 똑똑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지들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미국 정부의 저 무능한 그 늙은 여우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토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를 보면 역성장 리스크를 이기고 반등에 성공을 했다. 미국 증시 장후반 다우 나스닥 급반등, 시간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호실질 등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주가 지수를 주저앉았던 GDP 역성장이 충격적이었죠. 그러나 장 마감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스의 호실적이 주가 지수 선물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 7거래일 연속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 기록한 것이 장 초반 시장에 충격을 주었지만 5장 들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시켰죠. 페드가 선호하는 주요 물가지표인 개인 PCE 가격지수가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이에 힘입어 국채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GDP 봅시다. 미국 상무부는 계절 조정 기준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3을 기록했다고 예비 집계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2.4에 비해서 크게 둔화된 수치죠. 미국 GDP가 역성장한 것은 22년 1분기 이후 처음이라는 거죠. 이날 수치는 시장 예상치 플러스 0.3 성장률을 하회하는 그러한 아주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급락 출발한 주요 주식은 주가지수는 장중 2% 넘게 낙폭을 보이다가 반등을 했죠. 결국 관세하고 도지 사람 깎이는 거, 예산 깎이는 게 성장률이 꺾였다는 거죠. 수입액은 전기 대비 41.3%나 늘어나고 정부 지출은 마이너스 1.3. 척슈머 상원의원이 트럼프 실패 인정하고 경제팀 즉각 교체해야 된다. 이제 100일이 지나니까 민주당의 공격이 시작되죠. 네. 엘렌 젠트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고 있다. 옐스파하고는 수요는 견고하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상승할 여력이 줄였다. 2.3 상승하다 마이너스 0.3으로 하락하는 모습. 네, 이게 이제 2022년에 처음 1분기 때 마이너스 1.0이 나타난 이후 처음 나타난 거죠. 네, 상당히 트럼프로서는 뼈아픈 일이지 않을까. 그러나 시장은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이를 주가에 선반영을 하면서 녹여왔죠. 시장 분석가들은 오늘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끊임없는 정책 전환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GDP 보고서는 새 정부의 탄강의 카나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단기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는 그들의 의지가 지금 시장에 과소평가될 수 있다. 여기서 또 정책을 바꾸고 뒤집으면은 그들이 추구하는 장기적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또 후퇴하는 거죠. 과연 이 정부가 이걸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못 이겨낼 거라 봅니다. 그 이유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이죠. 중간선거에 지면 만약에 많이 지면 또 탄핵 이야기가 또 나오죠. 하지만 장중 저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주가지수는 장 마감 무렵 낙폭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당초 5월가의 주요 기간이 1분기 역성장을 예상했던 만큼 시간이 갈수록 감내하는 수준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이 됐죠. JP모건의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마이너스 1.5까지도 낮춘 적이 있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도 1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0.2, BNP 파리바도 마이너스 0.6까지 모두 다 미리 성장률이 나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까놓은 거죠. 그래서 성장률 안 좋은 것은 시장이 충분히 극복을 했다. 두 번째는 개인 소비 지출이 5년 만에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국 3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하며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오름폭을 기록했죠. 하지만 트럼프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기 이전 지표라는 점에서 시장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변동폭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가 3월 기준으로 전달 대비 보합을 이루었다고 발표를 했죠. 네. 2020년 4월 마이너스 0.3% 하락한 이후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2.6% 상승을 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전 품목 헤드라인 PCE 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보합을 기록을 했죠. 마찬가지로 2020년 4월 마이너스 0.4% 하락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YY는 2.3% 상승을 하면서 그나마 시장에 가격지수 물가는 안정감을 줬죠. 그러나 이게 이제 트럼프의 관세정책 때리기 이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타격감은 크지 않았다. 내리기는 했지만 지난달 물가일 뿐 크게 그렇게 시장에 타격감을 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용지표 관련 지표 ADP 민간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미국 4월 민간 고용은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4월 민간 고용은 전달보다 6만 2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전망치는 11만 5천 명 증가했는데 6만 2천 명에서 거의 반토막 난 거죠.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6월 말까지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36.1%로 전날 마감 무렵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생각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 금리 인하가 6월에 있어야 5월은 뭐 지나가더라도 시장이 더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상황. 이게 이제 좀 잡혀야 그다음 트럼프 정부가 감세라든지 경기 살리기 뭔가를 펼칠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차츰차츰 시장을 압박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났을 때 시장이 가장 많이 상승하죠. 그리고 바닥이 견고합니다. 따라서 셀인 메이는 절대 아니다. 셀인 줄라이다. ADP 민간 고용 일자리가 이렇게 둔화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미국 경제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고용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상당히 트럼프가 뭔가 정책을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퇴보하면 지금까지 뭐 싸웠던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나무합이 타결되죠. 중국의 항복이 필요하다. 그렇죠. 일본과 인도와 한국은 껌값이고 중국의 항복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은 특유의 만만디 전략으로 늪을 치고 트럼프를 기다리고 있죠. 네, 늘공과 어공의 차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시장의 주가를 크게 밀어 올리는 것은 중국 쪽에서 기사가 안 나는데 위안 텐텐이라는 그러한 소셜미디어에서 단독 공개라는 타이틀을 달고 최근 미국이 관세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왔다. 예, 이것은 중국 CCTV 계열이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만한 거다. 이와 같은 소식에 S&P 지수는 순간 30포인트까지 급등하는 모습도 보이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전혀 대답을 오히려 하지 않고 있죠. 자존심 상하다는 거죠. 자기들이 쫄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존심 상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러한 호재가 시장에 그나마 GDP 충격을 이겨내는 좋은 모멘텀이 됐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오늘 몰렌 머스크가 이날 백악관 관료 회의에서 테슬라 업무에 더 전념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 업무량을 줄여나갈 것이다. 작별 인사를 남겼다는 거죠. 네, 그만두면 또 줄여나가는 건 뭡니까? 트럼프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 나오겠다는 건가? 뭐 좌우간 저는 이 작자와 결별을 하기로 했습니다. $300 나오면은 저는 강함이 팔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만 마이너스 3.41% 하락을 했는데 경쟁 가속, 자율주행차 소송, 테슬라 급락, 일본 도요타 자동차와 구글의 자동차 로보택시인 웨이모가 손을 잡고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테슬라가 3% 이상 급락을 했다. 도요타와 웨이모는 구글 거죠. 지난 30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3.38% 급락한 $282 내려앉았죠. 앨런 머스크가 5월부터 정보 업무를 줄이고 돌아오겠다고 했는데도 하락한 거죠. 예, 닷새 연속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일단 도요타와 웨이모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웨이모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테슬라에게는 충격을 가할 것 같아요. 네, 도요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에게는 개인 소송도 나타났죠. 네. 개인이 자율주행 기술 관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날 한 소비자는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속였다는 거죠. 소비자들 오도했다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7일째 상승했나요? 이 부분을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돕아볼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네, 본장에서는 마이너스 0.53% 하락을 했는데 시간외에서는 5.5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분기 매출 13% 상승, 클라우드가 33% 성장, 시간에서 거의 6% 가까이 급등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1분기 매출이 700억 7천만 달러, 99조 8,497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나 증가를 했죠. 좋습니다. 주요 사업 보조가 수익성을 높이는 가운데 매출익과 순이익 모두 시장 전망을 뛰어넘었습니다. MS의 주당 순이익은 3.46달러로 집계돼 시장 조사업체가 평균 예상치 3.22달러보다 이를 상회했죠. 3.22달러 EPS를 예상을 했는데 3.46. 또 258억 달러에 달하는 순이익은 전년 대비 18%나 증가한 수치이다. 네, 매출도 13% 증가, 순이익도 18% 증가, 아주 잔치죠. 특히 구체적 사업부의 수익을 뜯어보면 예저 사업부하고 오피스 섹터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다는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 예저를 포함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분 매출은 21% 늘어난 267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 261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선 숫자죠. 오케이. 예저 매출의 33%나 성장해 스트리트 어카운트 조사한 예상치 30.3%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MS는 예저 성장주 중 절반가량을 인공지능 AI 활용과 관련된 수요가 견인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AI가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사적으로 사업분별 고른 성장 기여도 시장의 기대를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돈 주고 구독하는 오피스와 링크드인을 포함한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분은 10% 늘어난 299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죠. 이는 시장 평균 예상치인 295억 7천만 달러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윈도우나 검색 광고, 기기, 비디오 게임 콘솔 등을 포함한 개인용 컴퓨터 부분 섹터도 매출이 6% 증가한 133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역시 시장 예상치인 126억 6천만 달러 넘어서는 고른 실적이었죠. 네. 이번 분기 실적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달 초 발표한 관세 정책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 분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정책 변화가 향후 실적에 미칠 영향 여부는 시장의 향후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MS는 지난 1분기 오픈 AI와 또 파트너십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MS는 오픈 AI가 새로운 컴퓨팅 역량을 필요할 때 우선 협상권을 보유하지만 반드시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MS에게 긍정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오픈 AI는 올해 초 미국 오라클,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함께 미국 스타게이트 AI 인프라 프로젝트에 약 5천억 달러 투자를 발표한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또 살펴볼 기업은 메타죠. 네. 본장에서는 마이너스 0.98% 하락, 폐장 후에 4.21%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다는 거죠. 네, 메타 플랫폼스는 매출이 60조를 돌파했고 AI 성장에 주가가 5%나 시간 내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가 시장 전망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시간 내에서 강하게 반등했다. 인공지능 AI 분야 성과가 현실로 연결되고 있다고 투자들은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25년 1분기 매출이 423억 1천만 달러, 약 60조 8,600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나 성장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큰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매출이 13%, 16%씩 성장한다는 것은 AI가 이제 돈이 되고 시장에서 정확히 정착해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는 거죠. 결국은 다시 뒤집어 보면 결국 트럼프 정부의 최고 수혜주와 그리고 트럼프 정부 2기가 끝났을 때 우리가 기업의 주가를 봤을 때도 역시 AI, IT가 올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기 때도 IT가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같은 기간 순이익은 166억 4천만 달러로 주당 EPS는 6.43달러에 해당한다. 지난해 같은 분기 4.71달러 대비 굉장히 큰 수치죠. 네, 이번 실적은 시장 예상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광고 부분이 매년 16% 늘어나 413억 9천만 달러에 달하면서 전체 실적 호조에 큰 역할을 했다. 와우, 결국 메타 플랫폼스는 광고가 먹여 살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퀄컴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폐장 후에 마이너스 5.96%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네, 퀄컴이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한번 봅시다. 25년도 회계연도 2분기 비일반 회계 매출액 108억 4천만 달러, 전년비 15% 상승, 핸셋이 17%, 차량 59%, 사물 인터넷 27%, 조정 주당 순이익이 2.85달러, 전년 대비 17% 컨센서스 상회했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3분기, 우리나라는 2분기 가이던스가 해서 실망이 나타났다는 거죠. 매출액을 99억에서 107억 달러, 예상은 103억 달러를 소폭 상회한 수준에 그쳤다는 거죠. 조정 EPS도 2.6에서 2.8달러, 컨센서스가 2.6달러인데 그렇게 나이스한 3분기 가이던스가 아니었다는 거죠. 라이선스 매출은 보합을 기록, 주주한원 27억 달러. 아우런 CEO가 현재 거시 환경을 신중히 관리를 하고 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주면서 시간에서 5.4%나 박살이 났습니다.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네, 마이너스 0.25% 하락을 했네요. 네, 젠슨왕이 잠깐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 내 AI 인프라 5천억 달러 규모 투자를 하겠다. 미 행정부와 관세에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전제로 대화를 하고 있다. 반도체 등급 구분 규제에 수정될까? 불확실할 것 같다. 화웨이가 따라잡았다는 월스트리트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화웨이는 강력하다. AI 모든 필수 역량에서 엄청난 진전을 화웨이가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현지 데이터 센터에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 공급을 시작했다. 어센드 384개를 연결한 것으로 엔비디아 NVL 71을 넘는 그러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극찬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을 하는 듯한 모습. 하나 속마음 좀 떨떨했던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얼마나 뒤처져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국은 뒤처지지 않았다. 우리 바로 뒤에 매우 근접해 있다. 장기전이면서 무한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AI 연구자의 50%는 글로벌적으로 중국인이다. 중국의 힘과 머리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축구는 못하지만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시아계 벼농사를 하는 국가들이 머리가 좋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주요 금융지표 한번 봅시다. 달러는 0.42% 상승, 99.44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오늘 금리는 마지막으로 봅시다. 3.613 2년짜리 4.5bp 하락. 계속 GDP가 안 좋으니까 하락하네. 10년짜리 4.168 오호 거의 4%대에 붙었네요. 네, 0.6bp 하락. 금리는 하락 안정을 찾았습니다. 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새로운 변화의 흙먼지가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의 흙먼지가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4월 말과 다른 4월 말 기점으로 한국 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기존의 조선, 방산 이런 것을 이제 버려야 한다. 여기에 매몰리지 마라. 새로운 신정부의 정책이 상법 개정 등으로 새로운 자본시장의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 배당 증가가 나타날 것 같고 벤처를 육성하거나 반도체, 바이오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신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누가 되든 최근 증권주라든지 KTNG와 같은 배당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어제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란 게 미래에셋 증권이 9%나 넘게 상승하는 것을 저는 거의 20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미래에셋이 바닥에서 거의 8,500원대에서 11,000원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 금리 인하 가능성, 벤처 육성, 그 다음 배당을 많이 주겠다, 이런 것들이 미래에셋을 크게 변화를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변화이다. 그 다음 한국 금융지주도 엄청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죠. 네, 악재들을 떨구고 부동산 PF 관련 거의 상각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작년 수익으로 거의 다 상각을 하고 아주 깨끗하게 출발하는 모습, 배당 증가, 그 다음에 벤처 육성, 또 여기에 다양한 어떤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모든 혜택을 좀 줄 것 같아요. 뭔가의 은행처럼 똑같은 기능을 줄 것 같아요. 수신기능도 줄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 그 다음 배당주의 대표적인 KTNG가 94,000원 최저점을 찍고 114,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배당주들, 이런 새로운 변화의 흙먼지가 시장에서 변화가 오고 있다. 그 핵심은 새로운 리더가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장판에서 자기의 생각을 어떤 애들은 과거로 싸움하고 어떤 애들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 싸움.
SK 하이닉스도 방문하고 상당히 새로운 변화가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대법원에서 최종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이거 끝나면 이제 대관식이 될지 다시 변동성이 확대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운 변화가 시장에 흙먼지를 불고 온다. 따라서 기존의 조선, 방산 이런 데 매몰되지 마라. 새로운 종목을 찾아야 된다. 이 주말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에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공부합시다. 네, 즐거운 연휴의 시작입니다. 내일 주식 시장만 좀 크게 올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시 내일 새벽에는 뭐 여러분과 소통하는데 장이 쉴 때는 해야 될지 말할지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노동절 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식 노동자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